사용. 기본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면 루나틱은 그냥 얻을 수 있네요. 이렇게 요 펫 아이콘을 누르면 왜 안 써? 순간 안 돼서 당황했는데 내가 공격을 시작하고 펫이 공격을 시작해야 그때 이렇게 써집니다. 귀여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인튜브의 레미너스입니다. 장장 12시간의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펫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패치 후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퀘스트 2개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동반 여정부터 한번 가볼게요. 구조해주고 먹어버렸다고? 입양하기. 여기서 페달 사용. 기본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면 루나틱은 그냥 얻을 수 있네요. 전투 지원 설정. 이렇게 기본 펫을 얻었고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 이렇게 귀엽게 루나틱이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나면 여기 펫 아이콘을 사용해서 펫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비, 킬 설정, 그리고 개조처럼 이 자질이라는 걸 통해서 펫의 스탯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투 지원 설정을 누르면 최대 펫을 4마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캐릭터 속성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펫은 S급을 포함해서 아까 얻었던 루나틱 C급까지 포진해 있고요. 하나씩 눌러보면 A급 이상 펫들은 포획이 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B급, C급은 포획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포획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포획이 불가능한 것들의 경우에는 여기 프론테라 서쪽에 있는 페트라 NPC한테 오셔서 펫 하우스를 누르면 펫의 경우에는 이렇게 루나틱 우유 사탕을 구매해서 교환을 할 수 있고요. 포링 열매를 구매해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S급인 두네이르는 이 페코페코 피규어를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 포링 열매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15,000원에 파는데 200개가 필요하니까 총 300만 제니가 필요합니다. 양다르로 산다고 하면 총 24,000 양다르가 필요하고요. 전설급을 얻기 위한 페코페코 피규어는 제니로 얻을 경우에는 총 1,050만 제니가 필요하고요. 양다르로 살 경우에는 총 75,000 양다르가 필요합니다. 포링 열매든 페코페코 피규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투자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요 호드의 꿈에서 요 페코페코 피규어와 포링 열매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조금씩 모아서 최종적으로 교환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급 이하에서 이렇게 포획 가능하게 표시된 애들은 특정 던전 위치로 가면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물잡화점에 들어가시면 이 오렌지 주스 그리고 채색 콩당무 몬스터마다 필요한 재료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구매하셔서 펫을 포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칸을 전부 포획 가능한 B급으로 맞춰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마리오네트, 오본느, 본건, 문학 이렇게 4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0개씩만 사볼게요. 콩당무도 20개, 마리오네트부터 여기 보시면 다른 마리오네트들과 다르게 좀
특이하게 생긴 마리오네트가 있는데 죽여버렸네. 여기 특이하게 생긴 게 있죠. 여기에 요 그물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포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쿨타임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되고요. 일단 2번만에 잡았는데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마리오네트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5번을 잡으러 가볼게요. 여기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죠. 잡았습니다. 또 알을 까주고 5번을 잡았네요. 그 다음에 본건 잡으러 가볼게요. 여기도 좀 다르게 생긴 본건이 있죠. 잡았습니다. 또 알을 까주면 본건 획득. 여기도 보이네요. 좀 작죠. 포획을 눌러주면 문학도 획득. 이렇게 일단 B급 4마리를 획득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 올릴 때마다 스탯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일반 펫들은 전용 스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포획이 불가능한 아이템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펫들은 이렇게 전용 스킬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스킬로 표기되는 애들도 있고요. 당연히 S급인 분해일의 이 스킬이 제일 좋은 거겠죠. 이렇게 S급 외에도 귀여운 펫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은 얻을 수가 없네요. 옛날에 펫의 근본은 소이였는데요. 얻고 싶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4마리를 장착하고 나면 여기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펫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펫들은 자질이 잡은 펫마다 랜덤하게 부여가 되는데요. 원하면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속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펫 경험치는 여기 전투 교범을 통해서 레벨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벨들을 올려주니까 스탯이 더 많이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포만도가 다 달면 요 펫 젤리를 구매하셔서 먹여주시면 포만도가 차게 됩니다. 일단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줘 봤는데 스탯이 요 정도 오르고 있고요. 펫 교환 한번 해볼게요. S급이랑 A급은 좀 버거우니까 요거 80개 구매를 해서 볼케이노 불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전용 스킬이 있는 펫은 이렇게 귀속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스킬이 하나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소켓이 더 늘어나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특수라고 되어 있는 스킬은 이 펫 아이콘을 누르면 왜 안 써? 순간 안 돼서 당황했는데 펫이 공격을 한 이후에 스킬이 나가네요. 그냥 누르면 안 나가고 내가 공격을 시작하고 펫이 공격을 시작해야 그때 이렇게 써집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의 돌을 통해서 해제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요. 개수가 늘어나고 이번엔 4개 그리고 8개 개수가 2배씩 늘어나네요.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있는 스크롤을 통해서 스킬을 추가해주거나 상점에서 구매를 해주면 됩니다. 패시브 속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펫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효과는 해당 펫이 살아있을 때 나나 그 주변의 아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스킬들, 요 물리 강타링이랑 마법 강타링, 요건 기본적으로 하나씩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빙하지대 같은 경우에 PVP의 영향도가 상당해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펫이 SP를 소모해서 사용하는 스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요 전투 축복도 쓸만해 보이는데 이게 스킬을 사용했을 때 20% 확률로 4가지 버프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걸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데미지 뻥튀기는 좋을 수 있는데 일정하게 버프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속시간도 3초로 짧은 편이고요. 특수 스킬은 펫 아이콘을 눌렀을 때 사용이 되는 스킬이고요. 마찬가지로 PVP에 쓸만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배우다 보면 기존 스킬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킬을 다 채워넣기는 제니가 많이 소모될 거고요. 제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메인팻에 이 강타링 하나만 끼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사냥 시에는 펫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기존 스킬이 덮어 써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물리강타링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게 여기서 보면 물리 데미지가 8% 증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크법사 분들은 물리강타링이 아니라 요 마법강타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펫 장비는 이런 식으로 세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조합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남는 장비들은 분해를 눌러서 갈아주시면 펫 장비 강화 재료를 줍니다. 그리고 강화를 눌러서 이 호박을 사용해서 장비를 강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강화를 하다 보면 그 추가 속성이 붙습니다. 플러스 6강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7강부터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속성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리 딜러면 물리 기반 펫을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보시면 본거는 올리니까 16이 추가로 올라갔죠. 마법 펫인 오본느를 올려볼게요. 플러스 5만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어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 기반 펫을 올리는 게 좋지만, 올라가는 수치가 강화를 해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가적인 옵션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효율로 따지자면 요 마방을 챙기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펜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지만 마방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효율로 따지면은 요 마방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같은 거 세팅하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마방이 올라가는 걸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펫 이름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너무 긴 이름은 안 되고 7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 전투 지원에서 뺀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펫 이름을 바꾸시고 나시면 이렇게 펫을 눌렀을 때 바꾼 이름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마음 수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보상으로 펫 관련 아이템들을 또 주는데 일주일에 2번 도전할 수 있고요. 이그드라실 수호전과 똑같이 이 축복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네요. 시작해볼게요. 몬스터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으면은 요게 다 차면은 다음 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어있는 몹들이 있으니까 사이트를 키면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드리스 타워처럼 이렇게 빨리 잡으면은 스킵이 되네요. 여기에서 이 조수를 눌러줘야 돼요. 이 조수를 누르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다음 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타워들은 활성화시키면 주변에 랜덤한 효과를 주는 타워입니다. 아까 수련장에서 얻었던 이 통행증을 가지고 또 스킬북들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꿈은 매일 18시부터 20시까지 진행이 가능하고요. 개인 혹은 파티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레벨별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받으면 보내줘야겠네요. 이렇게 입장했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 같아요. 이 채널로 가볼게요.
이렇게 다 같이 몬스터를 사냥하다 보면 꿈 에너지라는 게 모이는데 이렇게 아이템을 주고 상자를 까면 이렇게 장비를 많이 주네요. 가다 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면 꽁코인을 주네요. 요 꽁코인으로는 요 포링 열매나 이 고급 마법석하고 진기한 마법석으로 포링 상자 같은 상자를 오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진행 중입니다. 시리야? 네, 아니야. 잠시만 지금 일단 잡다 보니까 요 피로도나 프레이가 없으면 코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라도 남겨뒀다가 여기 들어오셔서 켜야 될 것 같고요. 프레이를 키더라도 시간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게이지가 거의 다 차면은 2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보스가 나왔죠. 보스 데미지가 꽤 세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상자를 가면 또 장비를 이렇게 한가득 줍니다. 이상으로 펫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리뷰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다른 영상으로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